대표님 오마이뉴스 본인인데요. 아까 발표문에서 말씀해 주신 내란 종식이랑 이채혁명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마무리가 돼야지 내란이 종식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이채혁명을 지금 언급을 해주시는데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집회를 주도했던 2030 여성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여성 문제를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좀 비전 발표하시는 자리니까 2030 여성 유권자들을 위한 비전은 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두 가지 좀 여쭤보십시오. 네, 하나만 하시죠. 첫 번째로 내란은 어떻게 종식되는가, 언제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서는 저는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주요 책임자들이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진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또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그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저는 내란에 대한 청산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국가 질서의 근본은 헌법 그리고 그 하위 규범인 법과 규범들일 텐데 최고 규범인 헌법이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심지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정리되어야 된다.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은 준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빛의 혁명 과정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 했죠. 그건 국민들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 모두의 성과이고 모든 국민과 함께 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기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대선 출마인데 두 가지가 뭐가 달라졌는지랑 그만큼 이재명 후보란 사람은 뭐가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많은 게 변했죠. 객관적인 국가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경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을 것이냐, 제자리를 찾아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그런 국면 같습니다. 저번 대선에서는 최소한 반헌법 세력,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저는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죠. 진정한 의미의 반국가 세력. 이 반국가 세력에 의한 공동체 파괴의 위협, 이런 게 저번 대선에 최소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괴와 퇴행의 과거로 갈 것인지 회복과 성장 발전의 정상적인 세기를 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 또는 분수령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객관적 상황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이 좀 달라졌겠지요. 좀 더 절박해졌고 좀 더 간절해졌고 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종종 더 자주 뵐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좀 경제 질문도 좀 받아주세요. 아까 한국경제 질문 받았습니다. 네. 이거 좀 읽어주시면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당내 경선론이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다른 주자들은 부분대로 국민 선거인단 방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만 당원 투표 시대를 맞아서 권리당원에 물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떤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제가 선수인데 심판의 규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른 어떤 결정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네, 경제 관련 질문에 대해서 한번 드리고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어제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처음에 타번 서울경제신문 송종훈 기자입니다. 어제 영상과 같이 보면 이제 경제 성장과 국기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첨단 산업의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투자한다. 네. 그리고 국기 외교에서도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기업이 강조됐던 게 참 특이하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과 어떤 정부의 법원을 형성한다든지 기업의 역할을 주문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지 네.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최규진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와 조금 관련이 있는데, 경제 외교 상황도 많이 변했죠. 당시와 지금은 몇 년 사이이긴 하지만 경제 질서랄까 국제적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과학 기술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대부분도 아마 이제는 소위 거대 언어 모델, 소위 뭐 챗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을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저도 가끔씩은 놀랍니다. 우리 보좌진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경쟁은 국가 단위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실 국가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경쟁 활동은 사실 다 기업들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업들도 이제는 국가 내의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소위 글로벌 기업으로 정말 초거대 자본력,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개별 기업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 투자든 연구개발이든 인재 양성이든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 경쟁에 나서든 개별 기업 단위가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관여, 지원, 투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역할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린 겁니다. 결국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하죠. 또 국가 간 경쟁을 넘어서서 글로벌 경쟁들은 기업이 하죠. 다만 그 기업들이 좀 더 공익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또 그 기업 활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익을 누군가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정 창업 기업이 다른 나라에 인수 합병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뭐 그런 기회들을 우리 국민들이 또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거겠죠. 약간의 경제 패러다임 상황이 많이 변했다.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